있고 하나는 즉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공은 밑에가 있고 한 공은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공을 직접 끌어쳐봤자 마찬가지로 직접 끌어쳐봤자 이 공이 모이지가 않죠. 물론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공 자체는 모아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이 공을 모아치기 하려고 그러면 이 빨간 공을 이쪽에 맞추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 왕쿠션으로 이렇게 공을 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왕쿠션의 공을 공략하면 굉장히 쉽게 공을 우리가 모아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공이 각도가 크다 또는 얘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다.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이 공은 대충 맞아도 좀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이 공이 맞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맞아도 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공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목적구가 쿠션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공은 쫄게 되죠. 사람이 쫄아요. 쫄아서 이 공이 덜 치면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조금 오버해서 공을 치게 되면 뒤쪽으로 끌리니까 이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에 있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표현으로 따지면 별로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이쪽에 구멍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에 허공에 구멍이 많아야 되는데 구멍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끌어서 이쪽으로 요 사이로 빠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는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이 공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 배치에서 이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때부터 굉장히 곤란한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왜? 왕쿠션의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을 쳤을 때 부담감을 100배를 갖게 돼요. 부담감을 100배를 갖게 되고 또 이 공을 쳤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모아서 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가 어떤 형태로 공을 때리냐면 당구를 잘 쳐도 다 이런 형태의 공 배치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대부분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이 공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딱 오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을 쳐서 공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공을 쳐서 이 공이 맞고 이쪽으로 올 때 이 공이 수구가 목적구를 충격을 별로 주지 않는 형태의 공략 방법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처럼 속도가 죽으면서 이 공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 속도를 죽이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공의 속도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분리각을 작게 하는 형태나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죠? 그렇죠. 약간 밀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이 공을
쳤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공을 쳐야 이런 밀림의 형태를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방금처럼 이런 형태의 저는 공략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레슨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볼들이 종종 있죠. 이런 형태의 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목적구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고 저기 상대편 공이 저기에 딱 있으면 이 공을 두껍게 끌어서 치면 이 공은 빨간 공이 제1 족구를 무조건 여기서는 저 공에 이렇게 키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이 키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을 모아치는 공이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배치가 나왔을 때 직접 두껍게 공을 공략하면 이 공은 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치기가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을 저 노란 공의 왼쪽 부분을 맞춰서 왕쿠션으로 이렇게 길게 이 형태로 공을 공략한다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배치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배치예요. 이런 배치. 자, 이런 배치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치면 좋겠지만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걸 직접 치면 얘가 조금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가지면 이 공을 끌어쳐봤자 이 공이 이 공이 있으면 끌어쳐 볼게. 끌어치면 이 공의 방향이 이 코너 쪽으로 오게 되는 상태가 돼서 조금 모아치는 방향이 좀 맞지 않는다. 여기. 그런데 여기서 이 공을 자, 이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 형태로 공을 때리게 되면 직접 다이렉트로 공을 내가 모아서 칠 수 있는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 공은 타점자들이 구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공을 때리게 되면 100% 거의 다 하점자분들은 이 공을 치게 되면 속도가 엄청 빨라서 목적구를 풀어 까는 거예요. 목적구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구를 때려갖고 여기서 공을 때리면 보통 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때린다고 하면, 즉 목적구의 속도까지 감안해서 맞는 속도까지 감안해서 이쪽 부분에 모인다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슷한 흉내를 내고요. 결국 못 치는 이보다 못한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쿠션의 개념, 정확하게 이렇게 공을 계산해서 이 왕쿠션으로 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좀 더 정교한 모아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내용으로 썸네일을 다룬 거예요. 네.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섰을 때 다시 한번 이거를 왕쿠션으로 정확하게 친다? 잘 못 칩니다. 이 정도의 공을 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죽여치기가 되려고 하면 당점을 하단으로 얇게 공을 공략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 공 하단으로 치면 되잖아. 하지만 이 공을 하단으로 얇게 친다고 하는 것은 이 제일 적고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런 배치가 되기 때문에 모아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으로 쳤다는 것은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이 이쪽 쿠션의 일자 라인, 즉 평행한 라인으로 공이 맞게 돼서 공이 들어가도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야,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하전자분들이 다시 또 공을 모아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가 나와 있지만 공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같은 배치지만 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을 한 80% 이상의 두께로 공을 공략을 하면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 이쪽 쿠션에 맞으면서 이 공이 돌아서 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 각도가 지금처럼 치는 걸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서 1, 2, 3로 오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이 가서 내가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네. 이런 공의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얇게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두껍게 공을 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렇죠. 죽여치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죽여치기 자체를 두께를 두껍게 치는 순간에 죽여치기 자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공을 치는데 더 고급스럽게 때리면 어떻게도 때릴 수 있냐면요. 자, 이 배치에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쿠션으로 모아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두껍게 때리면서 저 빨간 공을 더 움직이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빨간 공을 더 움직이게 때리는데 제가 조금 더 세게 쳤죠? 조금 약하게 쳐보겠습니다.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로 놓고 요거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좀 세다. 잘 쳤는데 죄송합니다. 잘 쳤거든요. 잘 쳤는데 잡았어. 조금 약했다. 그래도 이렇게 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식이 다른 거죠. 더 공을 여기서 좀 더 과감하게 두껍게 겨냥해 얇게 치는 게 아니라 두껍게 겨냥해서 이런 형태로 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왕쿠션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얇게 때려봤자 일반적으로 이 공을 얇게 때려봤자 이 빨간 공은 코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공이 코너로 가고 나와도 얘가 얇게 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얇게 한번 쳐보면 다시 한번 얇게 겨냥해서 공을 때리면 얇게 겨냥해서 공을 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공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목적구가 여기 있을 때 이 공이 모일 턱이 없죠. 모일 턱이 없는데 이 공을 조금 두껍게 공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이 공이 조금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아까보다 조금 위로 올라왔죠? 자, 여기서 좀 더 두껍게 공을 공략하면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가 결국 더 정교한 모아치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한테 꽂힌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자, 대부분의 분들은 자, 이 배치가 나왔으면 어떻게 칩니까? 그렇죠. 이 공을 왕쿠션으로 안 치고 당연히 이 공을 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라는 말은 잘못됐고요. 이 공을 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 있는 공을 제가 쳐버리고 이 공을 이렇게 때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이런 공략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얘가 이쪽 코너로 오니까 여러분들은 모아치기에 굉장히 좋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공이 여기에 있으면, 즉 얘를 제일적으로 선택하고 얘를 목적으로 선택하면 이 공이
쿠션에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질 틈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빠질 틈이 없으니까 벌써 이 공을 칠 때는 내가 굉장히 안심하고 친단 말이에요. 즉 여기마저도 들어가고 이쪽에 마저 들어가니까 이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돼도 맞고 여기에 이렇게 와도 이 공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범위니까 이 공을 당연히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부터 이 공은 내가 생각했던 공이랑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때 이 공은 이렇게 치는 것도 정확성에 의해서 이 공이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하고 이렇게 완쿠션으로 치는 것들을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나 이렇게 맞추나 난이도는 똑같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공에서 이렇게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공을 공략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을 두껍게 공을 공략하고 이렇게 공을 쳐서 이렇게 공략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야? 제가 연습 많이 했다는 거 느낌이 오죠? 예, 연습 많이.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거 치면 실제 라이브 방송에 이거 치면요 사실 실수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이건 못 치는 겁니다. 근데 왜 저는 여기서 왜 과감하게 이 공을 선택을 안 하고 왜 이 공을 선택했을까요? 자, 우리 동호회 회원님인 우리 승주님, 자 둘이 거제도에 지평선이 남산님 계신데 왜 제가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 한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이 공을 선택 안 하고 이 공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공이 우리가 일반적인 갑인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치는 게 맞는데 왜 내가 자꾸 이거를 선택을 했을까요? 하면 잘 보세요. 수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공이 있어야 내가 컨트롤하기 좋다는 얘기죠.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맞추기 쉬워요. 근데 이 공은 멀리 떨어졌으니까 치면 이게 힘든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뭐도 있어요? 그렇죠. 브릿지도 별로 안 좋아요. 자세가 이쪽에서 공을 공략하게 되면 이 빨간 공으로 인해서 이 공을 하면 큐를 들어서 쳐야 돼. 큐를 들어서 쳐야 되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 공을 두껍게 겨냥해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공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런 공략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공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되면 자, 이제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 있으면 얘는 이쪽에서 끌어치기를 하면 저 코너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치기가 되겠죠. 그렇죠? 즉 각도가 좋기 때문에 이 공은 모아치기를 하면 이쪽 공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얘가 이렇게 조금 코너 쪽을 맞추기가 좋은 두께가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맞춰봤자 이 공이 오는 각도가 두껍게 쳐봤자 이쪽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선택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걸 직접 끌어치기 하는 게 어려워요, 각도상. 그러면 여기서 완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이제 얘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의 형태랑 다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랑. 얘가 이쪽 쿠션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고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을 친다고 하면 이 공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 딱 보면 이 공은 아까 그 공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왜 쉽냐? 거꾸로 얘가 쿠션에 붙어 있거든요. 쿠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공이 밀릴 일이 별로 없어요. 바로 내가 공을 때리는 순간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쿠션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이 공이
내가 밀릴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이 밀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크게 부담이 없어서 여기서 공을 딱 때리면 방금처럼 이렇게 밀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공을 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죠? 야, 이거 쉽네. 제가 치니까 지금 쉬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가 바로 딱 그 각이에요. 얇게 끌어치면 빨간 공이 일로 잘 안 오는 형태. 조금 두껍게 쳐야 돼요. 여기서. 조금 두껍게 치는 이런 형태. 얇게 치면 힘들어. 조금 두껍게 쳐서 이 공을 이쪽 쿠션에 맞추면 이 공은 맞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두껍게 가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모아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봤죠, 여러분? 제가 지금 3번 쳤지만 3번 다 정확하게 성공했어요. 제가 그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공을 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고점자분들은 얘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거를 직접 치면 어렵지만 이 고점자분들은 이 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뭐죠? 영마세이라는 것이 있죠. 마세이를 반대 방향으로 찍어서 얇게 쳐갖고 이 공을 끌어치게 하면 절대 이 공이 일로 가야 되는데 마세이로 치면 이 공이 일로 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칠 수 있지만 그 마세이보다 지금의 이 형태를 치게 되면 더 공이 잘 모입니다. 왜냐하면 마세이라는 것을 공을 치게 되면 내 공이 득점은 성공하지만 목적구를 맞추는 그 두께는 내가 쉽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줄겨찾기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저 까치산 팀의 줄겨찾기 형님 사람 너무 좋으세요. 거의 제가 저한테 형님이신데요. 당구 700점 치시는데 아마 제가 올해 안에 이 형님 분명히 1000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트로크가 아주 예술이세요. 기가 막히게 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을 두껍게 겨냥해서 여기서 가볍게 툭 치는 거죠. 살짝 두껍게 치는 거예요. 완전히 두꺼운 두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을 내가 모아치기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 역마세로 찍었다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조금 당구의 초이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초이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꺼운 형태의 이 공을 쳐주는 것이 당쿠션에 맞추면서 이렇게 힘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이지만 아마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유희님 안녕하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공을 때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자,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얘를 제일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얇은 두께로 쳐야 되는데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얘가 목적구가 됐을 때는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제숫발이 좀 있어야 돼요. 좀 강하게 때려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얘를 치면 그렇죠. 얘를 치면 이 공은 얘를 당쿠션에만 맞춘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공이 오겠죠. 그렇죠. 당쿠션에만 이걸 맞추기만 하면 당쿠션으로 오는 거니까 이 공을 내가 힘 조절만 잘하면 아주 좋은 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도 마찬가지라서 여기서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공을 딱 때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배치를 내가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눈에 보이시죠? 이걸 얇게 치시면 안 돼요. 얇게 치지 마시고 당쿠션에 맞출 수 있는 두께로 설정하고 이 공을 이렇게 때리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보는 거야. 숙제라는 건 뭐냐면 과연 이 공을 쳤을 때 나의 당점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을 선택을 했을 때는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
즉 목적구가 이렇게 와 있다고 하면 이 공은 사실 모아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공 끌어치기 완쿠션으로 모아치기 하려고 그러면 내 공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런 공을 칠 수 있는 경우에 사람은 별로 하단 당점으로는 이걸 못 쳐요. 거리가 좀 짧아야 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 공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좀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좀 강하게 때리면서 힘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마세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세이 적당한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이 마세이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설픈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야, 요거를 확 끌어치자니, 임팩을 주고 꽉 치러치자니 뒤로 빠질 것 같고, 자, 요거를 그냥 회전도 많이 주고 당점도 밑에 주지만 톡 밀어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딱 되는 요 상태가 바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 요 배치에서는 당점의 선택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당점이 각도가 아주 크면 어떻게 쳐야 돼요? 하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정도가 되잖아요? 요 정도가 되면 당점을, 하단 당점을 써도 굉장히 작게 써야 됩니다. 작게 써야 돼요. 작게 쓰라는 얘기는 공을 조금 당점을 위로 줘라. 당점을 조금 위로 준 상태에서 이 공을 공략을 하면 당점을 조금 위에, 여기는 저는 중단에서 조금 밑으로, 저는 8시 한 팁 정도만 주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공을 주고 이 공을 딱 때리면 얘가 힘 조절이 됩니다. 이거 안 맞았거든요. 저게 또 되게 양심적이죠? 자, 여기서 힘 조절 너무 신경 쓰려고 그러니까, 자, 봐봐요. 8시 한 팀만 주고, 요 공을 제가 한 6두께 정도로 공을 공략을 했어요. 어우씨, 갑자기 막 세졌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8시 한 팁 정도에 요렇게 놓고 공을 이렇게 쳤어요. 자, 좀 더 강하게 쳐야 되지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공을 선택을 했냐면, 자, 이 공을 하단 당점을 주고 공을 밀어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밀어놓으면 공 자체가 약간 위험하죠. 하단 당점으로 공을 탁 끌어서 때리면 두껍게 치면서 내가 공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큐를 놓칠 확률이 있어요. 큐를 놓친다는 건 뭐냐면 임팩이 덜 들어갈 수 있다. 임팩이 덜 들어가서 치다가 마는 거야. 치다가 말아갖고 공이 안 오는 거죠. 공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점을 조금 위쪽으로 주고 치면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치겠죠. 자, 친 상태에서 백회전인 하단 당점을 많이 주게 되면 얇게 쳐도, 봐봐요. 아주 느리게 쳐도 하단 당점을 많이 주면 이 목적구가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위에 당점을 주면 내 공이 조금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치면, 자, 위를 주면 공이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 앞으로 가려는 성질에서 내가 공을 쳤을 때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조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짝 공을 임팩을 주면 뒤로 올 때 속도가 확 줄어버리겠죠. 뒤로 올 때 속도가 확 죽어버리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죽여치기로 모아치기 한다는 것은 내 공의 스피드를 죽이는 거는요, 하단 당점을 안 주고 친단 말이에요. 물론 각도가 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당점을 중간으로 치면, 중간으로 공을 때리면, 자, 평범하게 딱 때리면 내가 그거 앞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각도를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딱 때리면 공이 앞으로 가려는 거랑 내 반발력이랑 조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화를 잃어버리니까 이 공이 바로 죽여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으로 이 공을 정면으로 중간으로 공을 때리면 내 공이 어떻게 되나요? 물리학 법칙으로는 이게 완전 산성 충돌이라 내가 이 공을 정면으로 딱 때리면 정지에 있는 이 공은 앞으로 가고 제 공이 딱 스탑을 하죠. 제 공이 딱 스탑을 딱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스탑을 하는 게 이게 이 주개치기 원리란 말이에요. 두껍게 때리는 게. 그런데 가운데를 주고 스탑을 하지 않는 샷 자체가 스탑을 하지 않고 공을 밀면 이거는 주개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나는 당점을 그렇게 주고 쳤는데 이 공이 왜 스탑이 안 될까? 생각하고 혼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주개치기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점을 중간으로 공을 주고 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려는 스트로크를 구사하면 즉 밀어서 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단 당점을 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적당한 임팩을 딱 주고 두께를 쓴 상태에서 안 밀리게 딱 치면 앞으로 가려는 거랑 뒤에 반발력으로 오는 얘랑 조화를 이루면서 이 공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느리게 치면 안 됩니다. 왜? 무조건 느리게 때리면 얘가 안 와요. 지금처럼 봐봐요. 얘가 안 오는 거야. 지금 내가 힘 조절을 했는데 얘가 안 와. 얘가 목적구가 아니 제일적구가요. 힘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쳐줘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지금처럼 앞으로 가려는 성질과 내 반발력과의 그 조화를 이뤄야 공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 이 공을 내가 죽여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여치기의 효과는 바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이 있으면 제일 거지 같아요. 이게 뭐예요? 야, 이 공을 끌어치자니 이 공을 자, 이 각도가 밀어치자니 이 공을 때리면 요 사이로 빠질 것 같고 밀어치자니 각도가 있어요. 밀어치자니 내 공이 맞고 이렇게 빠질 것 같고 끌어치자니 일로 갈 것 같고 얇게 치자니 이 공이 안 오고 자 얇게 치자니 이 공이 안 따라올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 이 공을 두껍게 쳐야 되는데 두껍게 치자니 이 공이 잘못하면 일로 빠져나가고 밀지도 못하고 끌지도 못하는 아주 그 중간 입장에 내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바로 이런 당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당점을 쓰는 거 뭐냐면 두껍게 치지만 딱 쳤을 때 안 밀리게 스트로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께와 반발력의 조화를 이루는 중간 당점 정도를 딱 주고 여기서 또는 잘 밀리시는 분은 중하단 당점을 딱 치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톡 때리면 얘를 내가 이쪽에서 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모아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봐. 우리 제가 엄청나게 많은 저도 당구를 치면서 이런 공이 나올 때 야,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아예 이렇게 각도가 크면 끌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끌자니 안 되고 얇게 치자니 안 되고 두껍게 쳐야 모이는데 요럴 때 바로 지금처럼 공이 그렇죠. 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단 당점으로 가면 속도가 세지니까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오는 거의 중간 정도 당점으로 내가 이 공을 선택하면 내 공의 스피드가 살지 않고 죽여가면서 저 공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오늘 방송은 제가 그랬죠. 하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을 보라고. 한편으로는 고점자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연구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당점을 너무 하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숙제. 이거 안 맞아도 돼요. 숙제. 숙제가 뭐냐, 여러분. 이 공을 이런 배치의 공이 있을 때 공 모습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이 수구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구의 모습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자, 수구의 공 모습을 어떻게 끌고 가야 이 공으로 내가 여기서 아주 좋은 공 모습이 나올까? 어떻게 끌고 가야 아주 좋은 공 모습이 나올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을 쳤을 때 여기서 내가 이 공을 맞고, 여러분 봐봐요. 이 공을 맞았죠? 맞았을 때 내가 공이 가는 이 공의 라인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얘가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끌림의 형태의 공으로 나오게 되면 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 자체는 내가 공이 곡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을 딱 치면 내 공 자체가 이렇게 직선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직선의 모습으로 와야 내가 이거를 잘 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이 공이 나오면 확 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자, 속도를 느리게 치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 할 수도 있지만 내 공에 곡구가 안 생겨요. 공이 휘어짐이 없게 공을 보내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휘어짐이 없는 상태의 공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을 휘어짐이 많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백회전이 많이 먹는 거예요. 즉 하단 회전이 많이 먹는 거거든요. 하단 회전이 많이 먹는 경우는, 자, 워낙 펀치력이 좋은 사람이 숏으로, 자, 공이 이렇게 휘어지죠. 맞고 나올 때 휘어지면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공을 쳤을 때 순간 임팩을 아주 강하게 주시는 분들은, 강하고 하단 당점을 극하단으로 주면서 딱 때리시는 분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팔로우 스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잡으면서 공을 부드럽게 공을 치는 거예요. 스피드를 적당하게 주면서 공을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럽게 치면 방금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였지만 이 공이 살짝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휘어짐의 형태로 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배치는 거의 다 내가 직선의 모습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단 회전을 별로 주지 않는, 당점을 조금 위로 주면서 살짝 임팩을 가하는 숏의 느낌으로 공을 딱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주셔야 이 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죽여치기랑 이거랑 같은 맞물림의 공이 오는 거거든요. 이 형태도 공이 여기서 휘어지면 이 공은 10초 팔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나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빨간 공이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올 정도면 내가 공을 절대 느리게 친 건 아니에요. 공을 절대 느리게 친 건 아니지만은 내 공은 스피드가 엄청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을 엄청 두껍게 때렸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께는 한 5두께, 6두께 정도밖에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공이 모아치기가 됐다는 것은 제가 죽여치기 효과를 확실하게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로 죽여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죽여치기를 했다, 이런 얘기.
이런 경우에 봅시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공을 치게 되면, 자,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 공을 치게 되면 대부분의 하수분들은 이 공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회전 많이 주고 저 공은 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공을 가게 돼요. 이거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공 잘 뺐다. 공 잘 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을 공략하면 어때요? 이 공을 끌고 나올 수 있죠. 너무 두껍게 쳤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한 번 더. 각도상이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삑살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코칩 했어야 되는데 저 상당히 인간적이죠. 잘 봐봐요. 이 공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공이 얘한테 별로 충격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도가 편한 상태에서 이런 공을 칠 때는 각도가 편한 상태에서 이 공을 맞추려고 할 때는 이제 당점을 하단이나 중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단으로 공을 주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공이 가던 게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공이 계속 가던 게 앞으로 가려고 하면 내 공이 맞고 뒤로 튕겨져 오려고 하면 상단으로 주면 이땐 비로소 이게 주게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점에 의한 주게치기 상단 당점으로 주면 앞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과 이 반발력과의 조화를 이뤄서 지금 얘가 얘를 별로 때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걸 중단 상단으로 이거를 하단이나 중단으로 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있으니까 중단이나 하단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 이 공은 내가 회전을 안 주고 때리면 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회전을 주면 상단이니까 이건 그냥 상단으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단으로 이 공을 모으려고 하면 중단으로 공을 치면 잘못하면 빠져나오니까 상단으로 공을 치면서 부드럽게 치면 이 공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튕겨 나올 때 이 속도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속도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주게치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았을 때 도망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역으로 이렇게 공이 섰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단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자체가 내 공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공이 백회전이 먹는 거니까 하단으로 잘못 치면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부드럽게 때리면 그 차이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이쪽의 공에서는 약간의 두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편한 각도에서는 내가 상단 당점으로 공을 공략하는 것이 공을 두껍게 쳤을 때요. 저 공을 두껍게 쳤을 때 이 공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공의 속도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얇게 칠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얇게 치면 앞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반영이 되니까 확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이때 얇게 치면 상단 당점을 줬을 때 이렇게 계속 가려는 성질이니까 얘를 튕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얇게 칠 때는 거꾸로 이 공을 얇게 치려고 감안했을 때는 당점을 하단으로 주고 치는 게 속도를 더 죽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얇게 칠 때는. 근데 두껍게 칠 때는 하단의 개념으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단의 개념.
근데 야 방금 전에 그럼 나는 중단으로 공을 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단 상단의 개념이 아니라 중단 상단 하단의 개념이 아니라 공의 당점을 어떻게 줘도 두껍게 쳤을 때는 상단의 개념으로 공을 쳐야 된다. 좀 약간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어친다는 개념으로 공을 쳐줘야 된다. 여기다 놓고 두껍게 쳤을 때는 위에다 대고 공을 밑에를 줘도 공을 이렇게 밀어친다는 두꺼운 상태에서 밀어친다는 개념으로 공을 치게 되면 지금처럼 모아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트로크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점이 꼭 여기서는 상단을 줘야 돼. 여기서는 하단을 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공을 조금 밀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주게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야 이거 놓고 야 그 뽀개기가 이걸 치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놈이 상단으로만 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당점을 밑으로 줘도 이거를 두껍게 치는 경우에 밀어서 치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같은 동일한 당점을 밑으로 줘도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이 이해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각도가 좁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그런 게 바로 주게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쿠션에서 당점을 위로, 하점자분들은 위로 주고 치시고 조금 고점자가 되시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쳐도 된다. 얇게 칠 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공을 공략해서 편한 대로 공을 치면 아주 멋진 공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만들어 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쳤을 때는 너무 하단 당점으로 주지 말고요. 이 공을 치면 진짜 안타까운 건 이 공이 이렇게 방수가 높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공이 맞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는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이 공을 치면 정면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공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득점 범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허공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공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공을 맞출 때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굉장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스트로크만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시고 안정적으로 공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다 이거. 자, 근데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야, 고객이 이거 두께 얼마고 당점 얼마야? 아, 이거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감각적인 거예요. 상당히 감각적인 거라 당쿠션에서 이거를 공식으로 계산해서 공을 때린다고 하면 이거는 되게 힘듭니다. 못하지는 않아. 하지만 저는 반대. 이 공을 때리면 내 공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화로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이 나오면 내가 혼자 스스로 해서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감각을 찾으셔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 돼. 제가 이제 아까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당구 시스템을 다 외우면 당구를 잘 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당구 시스템을 열심히 잘 외웠지만 당구 시스템에는 어려운 각도가 생기게 돼요. 5&하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이 공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20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50에서 30을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얘가 50에서 30인데 이 공이 이렇게 서 있어. 이 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를 맞추기가 쉽지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공을 쳐서 저기를 맞추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 저 공을 맞추면 내가 당점을 하단 당점을 주고 쳐야 된단 말이야. 각도상. 이렇게 쓰면 중단이나 상단을 주고 치면 좋은데 이렇게 주면 내가 하단 당점으로 공을 때려서 이렇게 맞추면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 끌림으로 인해서 공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투쿠션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껏 시스템에서는 여기야 여기야 그러는데 공을 딱 쳤는데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어치기로 이 공을 때리려고 하면 여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쪽을 보고 때려야 된다는 거지. 조금 위쪽을 보고 쳐야지 이 공이 3쿠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시스템을 잘 알아도 거기서 생기는 각도에 따른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저기 30 라인에 50에서 세 번째 코너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하면 여기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의 각도가 바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옆돌리기를 치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옆돌리기를 치면 변수가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나오면 야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긴 비껴치기를 쳐. 공이 이제 내가 이 공에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가 생기는 거를 바꿔서 공이 가는 거예요. 바꿔서 공을 공략하게 되는 거죠. 더 쉬운 쪽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맞는 범위 쪽으로 공을 바꿔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구도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당구 가르쳐 주면요, 이제 공을 이제 바꿔요. 이렇게 막 공의 위치를 막 바꿔서 제가 막 설명을 합니다. 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공을 때리면 뭐 몇 두께 몇 회전으로 치면 이게 완쿠션으로 간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근데 공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하나 더 증가했어요. 회전을 더 주든지 두께를 더 쓰든지 해요. 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 그러면 이분이 야 이 공 이거 기울기 엄청 커지니까 여기서 더 두껍게 강하게 때리면 이 공 가겠죠. 근데 제가 그러죠. 그거 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뭐예요? 저거 완쿠션으로 치세요. 그래요. 초점이 이거 있다 갑자기 저걸로 바뀌는 거야. 이공을 치셔야죠. 이 공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한계치에 넘어가 버리면 한계치를 넘어가거나 어려운 형태가 돼버리면 다른 여러 가지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도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어떤 공이 나오면 야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이 공을 치는 게 아닌 거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가르쳐 주시면 이거 그냥 끝까지 이거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 초보분들이 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초보분들은 제가 아니 이거 저거 치세요. 이거 치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이걸 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거를 완쿠션으로 이거를 치는 걸 했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공을 병력하고 이렇게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이 각도가 있지만 이 공을 여기서 그 방법으로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여기서는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서 저쪽에 있는 공을 제일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공을 쳐서 저 공을 선택을 하는 게 내 건강, 내 수명에 더 도움이 된다. 내 수명이 오래 사는데 수명에는 도움을 되는 거지. 여기서 야 이거 모든 거를 이렇게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래. 물론 연습하는 건 괜찮아. 연습하는 건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변화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선택의 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 공을 자 여기서 치면 이 공이 모아치기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거 이거 안 돼요. 이제 잘 안 되는 공이야. 얘 끌어치기 하면 되거든.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거 끌어치기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공이 이제 없어야겠죠? 그럼 얘를 끌어치기 형태로 이렇게, 야! 방향 전환. 방향 전환해서 요 공으로 이렇게 가서 얘를 끌어치기로 이 공을 쳐야 이 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야 내가 공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이스랑 관련된 있는 내용이 되겠죠. 더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네. 방송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블루스카이님, 우리 재성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종료해도 되겠죠, 여러분? 더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쥐가 나요. 블루스카이님 재밌었어요? 오늘은 제가 잡소리는 했지만 당구하는 얘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상길님, 저희 제자님, 박남규님, 이분이 혹시 박남규 누굴까? 박남규님 고맙습니다. 우리 상길님, 상길 형님 맞죠? 부천에 우리 상길 형님. 요즘 너무 실력이 엄청 많이 늘으셨어요. 네. 맞군요. 네, 형님 고맙습니다. 펀치볼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 라이브 방송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요즘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럼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아이고 형님 잘 주무세요. 잘 쉬세요. 자, 저는 영상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